나 진짜 이번엔 술 끊을 거야. 이젠 끝이야. 이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 한 지 3일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7일 만에 아예 예전보다 더 심하게 마십니다. 웃기죠? 바로 그 사람이 어제의 나였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신가요? 금주를 결심한 사람들의 90%는 2주 안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중 대부분이 스스로 이유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았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권하니까 한 번만 마시려 했는데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하면서도 마음 한켠엔 찝찝한 자책이 남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심리의 장난에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술을 마시는 이유가 피곤해서, 외로워서, 스트레스 받아서라고요. 하지만 사실 그건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이유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더 교묘하며 당신이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내면의 구조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영상에서는 금주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람들 속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심리적 패턴을 낱낱이 해부합니다. 이 심리를 알면 금주의 실패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수 있고, 모르면 아무리 의지를 다져도 결국 또다시 한 잔만에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첫 번째 심리, 조건부 자기보상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보상을 줄 때 가장 약해집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말을 자기 자신에게 건넬 때 대부분은 술을 꺼내들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술은 단지 피로를 푸는 도구가 아닙니다. 심리적으로는 스스로에게 주는 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주를 하려고 하면 뇌는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보상이 사라졌네? 그럼 불안하지, 허전하지. 안 돼. 다시 마셔. 두 번째 심리, 자기불일치의 정당화입니다. 머릿속 생각과 실제 행동이 다를 때 사람은 심리적 불편함을 느낍니다. 나는 술을 끊겠다고 했는데 왜 또 마시고 있지? 이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사람은 자기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그래도 이번 주엔 잘 참았잖아. 금요일인데 이 정도는 괜찮지. 이건 술이 아니라 분위기야. 이처럼 스스로를 설득하며 균형을 맞추려 하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인지부조화 해소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당화 과정이 반복될수록 죄책감은 줄고 실패는 익숙해진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심리, 습관화된 자극 회피입니다. 술을 마신다는 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의 의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잡을 때 술 생각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 음악을 틀면 벌써 입안에서 맥주 맛이 도는 듯 합니다. 문제는 술이 없으면 이 익숙한 루틴이 무너지면서 불편함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는 그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술을 찾는 것입니다. 즉, 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술이 없을 때 느끼는 어색함, 공허함을 못 견디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금주에 실패한 것이 단순한 의지 부족이 아니었다는 걸 아실 겁니다. 문제는 마음보다 머리, 그리고 그 안의 무의식입니다. 지금부터 이 심리들이 실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소개합니다. 이 사례들은 단지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공통된 심리적 구조의 반영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58세 회사원 김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3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해오며 매일 저녁 술을 마시는 것이 당연한 루틴이었습니다. 특별한 날이어서 마신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날에도 그냥 습관처럼 마셨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 결과 고지혈증과 지방간, 초기 고혈압까지 진단을 받게 되면서 가족들이 강하게 금주를 권했고 본인도 충격을 받아 처음으로 술을 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 5일 동안은 정말 잘 참았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잠이 오지 않으면 산책도 나가보고 집에서 무알콜 맥주도 마셔봤습니다. 그런데 6일째 되는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그를 맞이한 건 텅 빈 거실과 식탁 위에 놓인 혼자 먹는 저녁이었습니다. 그 순간 불쑥 머릿속에서 이런 말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뭐지? 그냥 맥주 한 캔만 있어도 훨씬 나을 텐데. 그리고는 무의식적으로 편의점에 다녀왔고 그렇게 2캔, 3캔, 다음날 아침은 기억조차 없었습니다. 김 씨는 그 다음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했어요. 내가 마시고 싶어서 마신 것도 아니고 안 마시면 죽을 것도 아닌데 그냥 너무 공허했어요. 뭔가를 붙잡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술이었어요. 이 말 속에는 금주 실패의 핵심 심리, 정서 회피와 의식 붕괴에 대한 불안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술을 마셔서 기분이 좋아지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느끼는 감정을 잠깐이라도 잊고 싶은 것입니다. 술은 마취제입니다.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구멍을 막기 위한 임시 방편이죠.
두 번째 사례는 61세 자영업자 박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평소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지만 유독 지인들과 어울릴 때마다 조절을 못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하루는 큰 결심을 하고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술 끊는다. 병원에서 간 수치 위험하다고 해서. 친구들도 처음엔 그래, 잘 생각했다며 지지해주는 듯 했지만 막상 모임 자리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야, 오늘은 괜찮잖아. 축하하는 날인데. 이 정도는 그냥 기분이지 무슨 병이 있다고 그래. 박 씨는 마음속에서 수없이 싸웠다고 합니다. 한 잔만 마시고 말자. 분위기 깨기도 그렇고. 그날 결국 그는 2잔을 마셨고 다음 날엔 다시 몰라 이미 망한 거야 라는 심정으로 예전보다 더 많은 양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주는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내 결심을 방해하는데 그걸 이겨내는 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어요. 이 사례는 금주 실패의 또 다른 심리, 사회적 기대와 동조 압력의 위험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무리에 속하고자 하는 본능이 강합니다. 그래서 금주를 선언하더라도 나만 빠지는 건 아닐까? 분위기 깨는 건 아닐까? 라는 불안이 생기고 결국 타인의 시선을 이기지 못하고 술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강한 의지가 아니라 미리 준비된 대응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에서 수치가 너무 안 좋아서 이번에 꼭 끊어야 한다고 미리 강하게 말해두거나 무알콜 음료를 챙겨가서 자리를 지키되 술을 피하는 식의 실질적인 행동 계획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55세 여성 이모 씨는 이혼 후 혼자 살게 되면서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잠이 안 오는 날만 마셨고 나중엔 잠들기 위해 매일 마셨습니다. 그러다 건강 악화와 심한 우울감을 느끼고 금주를 결심했지만 단 3일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금주에 실패한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갈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밤의 정적이, 그 외로움이 감당이 안 됐어요. 누군가랑 이야기를 나눴다면 아마 다르지 않았을까요? 이 사례는 금주 실패가 단순한 행동 문제가 아니라 삶의 결핍과 외로움에서 비롯된 정서적 심리라는 걸 보여줍니다. 사람이 술을 찾는 이유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를 성공하고 싶다면 먼저 그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산책이나 독서 혹은 커뮤니티 활동 등으로 치환해보는 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단 한 명도 의지가 약해서 술을 마신 게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내가 만들어낸 심리적 함정에 빠져 있었고 그 함정은 아무렇지 않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금주를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심리가 술을 끌어당기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금주에 성공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의지가 강했던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특별히 더 건강을 중시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나는 진짜 술 없이는 못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술을 끊고 몇 달, 몇 년씩 유지하게 된 데는 한 가지 공통된 심리적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 전환의 시작은 놀랍게도 죄책감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금주에 실패한 많은 사람들은 술을 마신 다음 날 스스로를 끝없이 비난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또 망쳤어, 나 같은 놈이 뭘 하겠어. 이런 자책은 오히려 다음 금주 시도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자기 효능감, 즉 나는 술을 끊을 수 있다는 믿음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그 순간에 자기 비난 대신 자기 이해를 선택했습니다. 술을 마신 자신을 미워하는 대신 내가 오늘 이렇게 힘들었구나. 내가 진짜 필요한 건 술이 아니라 위로였구나라고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작은 자기 이해는 뇌의 반응을 바꾸고 술이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다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이 깨달음이 반복되면 술이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술을 끊기 위해가 아니라 더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해 행동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금주라는 목표만을 붙잡는 건 생각보다 지속력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뇌는 금지당하면 더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삶을 바꾸고 싶다는 넓은 동기를 가지면 금주는 그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술 대신 새벽 산책을 시작한 사람, 소주를 끊고 하모니카나 기타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 맥주 대신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기 시작한 사람들. 이들의 공통점은 삶에 새로운 보람과 루틴을 심었다는 점입니다. 그 보람이 쌓일수록 술이 들어갈 자리는 점점 좁아집니다. 세 번째 전략은 중독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중독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금주를 성공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술을 싫어해서 끊은 게 아니라 술을 너무 좋아해서 끊었어요.
이건 참 중요한 통찰입니다. 술을 혐오하거나 싸워 이기려 하면 뇌는 더 저항합니다. 하지만 그래, 나는 이런 성향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상황이 위험하겠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술이 다가오기도 전에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마지막 전략. 금주에 성공한 사람들은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가족에게 자신이 언제 유혹을 느끼는지 구체적으로 공유했습니다. 어떤 이는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에 자신이 금주하는 이유를 글로 쓰고 하루하루 기록하며 사람들과 연결됐습니다. 금주는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진짜로 무서운 건 마음속에서 들리는 한 잔만 괜찮아라는 속삭임과 혼자 맞서야 하는 것이죠. 그 목소리를 이기려면 같은 목소리를 듣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금주에 실패하는 사람은 자주 묻습니다. 나는 왜 안 되는 걸까? 하지만 금주에 성공한 사람은 말합니다. 아, 이런 내 모습도 괜찮아. 다만 이제 조금씩 달라져 보자. 그 말 속에는 이해, 수용, 그리고 성장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분명히 수없이 금주를 결심했다가 좌절했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까지 몇 번 실패했는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심리를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 시작이 되는 질문 하나. 나는 진짜 왜 술을 끊고 싶은 걸까? 이 질문에 진심으로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의 금주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전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